그리고 이제 이 지구 시스템에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은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이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 이상, 99.9%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로 지구 시스템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아주 적은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진이나 화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판을 움직인다, 지각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우리가 파도 발생하잖아요. 파도라든지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 하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조, 간조,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달과 태양의 인력, 그 중에서도 달의 인력이 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런 인력 때문이고요. 대부분은 누구 때문이다?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 때문인데, 태양은 수소의 핵융합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근원적인 에너지고, 이것들이 모든 기상현상, 왜냐면 증발시키고 우리가 구름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근원도 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광합성 할 때 태양 에너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에너지, 복사에너지 양을 보게 되면은 위도별로 다르죠. 위도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위도라는 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0도잖아요. 0도. 거기서 0도에서 30도만큼 각도를 올려가지고 이 각도를 빙그르르 돌려 지구에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위도 30도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줄입니다. 이거 60도를 돌려요. 그럼 빙그르르 돌립니다. 그러면은 위도 60도. 그러면은 90도만큼 세워서 돌리면 이게 위도 90도가 되는 거죠. 네. 그때 요 0에서 30도를 위도가 낮은 지역이다, 저위도 지역이다. 30에서 60도를 중간이다, 중위도 지역이다. 60에서 90도는 높다, 고위도 지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방에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을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저위도가 되겠죠. 적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이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그러면 적도 지방은 온도가 굉장히 매우 높아야 되고, 극지방은 굉장히 추워야 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도 물론 춥긴 춥죠. 하지만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공기 중에 있는 대기가 태양 에너지를 전달해서 극지방을 전달해 주고요. 이 바닷물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극지방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 골고루 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이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지만 지구 전체의 에너지는 평형을 이룬다. 왜냐하면 누구와? 공기, 대기와 바닷물, 해수가 뭐하기 때문에? 순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에?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잖아요. 물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한다. 왜요? 물이 증발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또 물이 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이고요. 그림을 보면은요, 우선 육지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옆에 잘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평형.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선 육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비가요, 육지에 96 정도가 내린다. 그러면요, 다시 물은 지각에서 위쪽으로 96을 증발합니다. 96을 보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게 96이야? 그러면 증발을 60을 하고요, 나머지 36은 유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6 유출된 거와 증발 60된 게 합쳐지면은 지각에 떨어진 물의 양이 되니까 지각에 있는 물의 양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다에 비가 내리는 양이 한 284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지표에서 아까 들어온 게 36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또 증발되는 양은 그거의 합인 320만큼이 증발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기 중은 어떨 것이냐. 대기. 이렇게 육지에서 증발한 게 60이잖아요. 60 증발해서 대기가 60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한 게 얼마예요? 320 받았어요. 그럼 대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80이 되죠. 근데 이때 바다로 다시 비로 내려보내는 게 284, 땅으로 내려보내는 게 60, 96. 그래서 결국에는 380이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육지든지 바다든지 대기든지 물이 순환하는 양이 일정하다. 물이 순환한다. 지구 시스템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은 일정하고 얻은 양과 잃은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물의 평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 순환하지만 탄소도 순환합니다. 탄소라는 건 우리가 C, 원소결은 C잖아요. C. 자, 탄소는요. 땅에서는 직권에서는 석회암의 형태로 화석연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석회암이 뭐냐면 CaCO3예요. 여기에 보면은 C를 포함하고 있죠. 탄산, 칼슘 할 때. 탄산염이라고 해요. 이걸 탄산염. 화석연료는 우리 생물체의 유해들인데 얘들은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석탄의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에서는 탄소가 이런 탄산염, 석회암과 화석연료로 존재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수권에서는요. 물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산음료 생각해보면 탄산음료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탄산음료죠. 여기에 CO3 이게 탄산이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기권은요. 공기 중에 CO2에 탄소가 들어있고 메테인에 탄소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있고 생물권에는 우리가 유기화합물, 대부분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대부분 탄소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탄소들도 마찬가지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서 이동하고 순환하면서 탄소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까 직권에서 존재하는 게 화석연료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석연료의 상태로 탄소와 수소의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각에서 탄산, 칼슘,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태우면 화석연료를 태우잖아요. 화석연료라는 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태운다는 건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합하면 누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대기 중에 있다가 다시 바다에 녹으면 바다에선 다시 탄산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다가 그래서 다시 또 운반되고 화산 분출로 되고 이런 식으로 광합성과 호흡에 이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탄소가 일정량이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질소순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소는요. 유일하게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에만 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설기관 배울 때 요소, 암모니아를 거쳐서 단백질의 부산물, 우리가 소화시키고 나면 이 요소가 나오거든요. 얘를 우리가 오줌의 형태로 배설을 했던 거예요. 예, 그때 질소가 어떻게 순환되냐? 땅 속에서는 질소가 질산 이온이나 이런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질소가. 이것들을 식물들이 가지고 있다가 동물이 섭취를 하면 이걸 단백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배설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소의 형태로 다시 토양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증발해서 대기 중에 질소 있죠. 이런 식으로 질소가 서로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자, 지구 내부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밀물과 썰물 일으키는 건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고 그랬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라고요? 태양 에너지라고요. 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대부분. 자, 물을 순환하려면 증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에너지원은 누구다?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주된 에너지는 3개라 그랬어요. 요 3개. 요 3개 중에서 누구냐는 거죠. 자, 물이 순환하면서 각 권에서의 물의 양은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죠. 평형을 이룬다. 탄소 순환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직권에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직권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수권이죠. 탄산음료 생각하면 되고요.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가 생물권을 이동한다. 네, 광합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서 식물이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만들거든요. 포도당. 그러니까 식물에 저장하잖아. 생물권에 저장하는 거죠. 따라서 기권의 탄소 CO2가 생물권에 있는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거죠.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이 함께 에너지의 흐름이 함께 일어나 가지고 지구 에너지가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태양 에너지 흡수하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